예, 이번에 개천절 집회가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어쨌든 그 권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고 맞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시위와 집회의 자유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약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방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도구화하려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당히 이제 보수 집단을 공격하는 도구로서 이제 사용할 개연성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집회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천절 집회를 참석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개천절 집회를 지난 8.15 집회 같은 어떤 전부 다 모이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부에서는 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시위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차량 시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10,000명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만 모여도요, 차량 시위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그 교통체증을 유발했을 때, 자, 광화문이나 아니면 도심지에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 만여 대의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 불편에 초래되고 한다면은 서울시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좀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불편함 때문에라도 보수 진영에서 하고자 하는 주장을 굉장히 평가절하거나 폄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형식의 시위나 집회라는 거는 그 시위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의지를 확인하고 기분 내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기에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정책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차량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사전선거 운동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아주 정치적인 메시지가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실제로는 정치 메시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노란 리본을 이제 붙이고 다닌 차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상당했고 그것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일상적으로 어떤 차들 꽁무니만 쫓아가면서도 그게 자꾸 눈에 띄게 하는 것으로 그런 효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보수 진영도 이제는 어떤 특정한 날짜에 모여가지고 확 이렇게 모여서 기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강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스며들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바로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조기 결전론에 가까운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이런 투쟁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조기 결전론이라는 거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관련된 사태, 이런 것들 정도의 큰 사태가 있지 않은 이상 쉽게 이렇게 정권이 뒤바뀌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물스물 역량을 축적해 나가면서 이런 어떤 그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러면은 그 진보 진영에서 온라인상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까지 했던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최순실은 이런 거 샵태그 달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것 비슷한 것들,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윤미향, 조국, 추미애, 이런 사건들, 예를 들어 추국향 이렇게 이름 지어가지고 추국향은 이렇게 태그를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노출시키면서 또 편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힘은 힘대로 쓰고, 광화문에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나머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지도 못하고, 그걸 보도하는 언론 중에서 일부는 분명히 방역에 해가 된다는 식으로 보도해가지고 대중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테고, 저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방식의 이제 투쟁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집회가 가능하다 아니다의 여부 이전에 그걸 실용성이 있느냐, 실효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기화되는 투쟁 국면 속에서 사실 조급증은 좀 버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8.15 개천절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굉장히 평소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추미애 사건, 윤미향 사건, 조국 사태 이런 것들 다 엮어가지고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이슈로 이슈를 덮는 전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렇게 오면서 뭐 계속 이제 조금만 일이 터지면 민주당에서는 해명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끈질기게 계속 온라인상에서 환기시키고 이슈화하는 것들이 어쩌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뭐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어떤 반정부 투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당장 뭐 윤미향 의원 것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민주당 패널들이랑 얘기해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황당무계한 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아, 이번에 어차피 그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은 쉼터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뭐 기소된 건 없지 않느냐, 그럼 언론에서 제기했을 때 뻥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쉼터 구매에 관련해가지고는 또 그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격다짐식 여론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제 좀 보수 진영의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밀하게 문제가 되는 점을 짚어가지고 각각의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뭐 광화문 집회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떠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직장에서, 각각의 어쨌든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각각의 뭐 친구들 모이는 음식점에서 정치 관련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좀 더 주장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논리들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국 교수가 사실 예전에 그 오연호 오마이뉴스 기자랑 같이 이제 대담을 하면서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이게 그 당시 2010년대쯤에 11년쯤에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 그 진영에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이데올로그처럼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 집권을 위해 가지고 어떤 대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짚어낸 부분인데, 그 안에 보면 선전선동에 대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전략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대전략을 이제 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당장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보수의 방식이 자리 잡는 데까지, 어떤 새로운 세련된 방식이 잡는 데까지 시간이 이제 좀 급합니다. 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보수가 도저히 지면 안 되는 선거예요. 예. 지면은 이제 5연패를 선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한 지점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고, 대선에 대해 가지고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랬을 때 결국은 서울에 지금 보면은 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지지층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했는데, 이것을 잡으려 그러면은 중도 전쟁을 소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강경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목소리가 과대표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올 연말쯤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굉장히 이제 이름이 많이 올라오고 할 텐데, 이 사람들 대입해가지고 예를 들어 민주당이 예상되는 후보들, 우상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영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대입해가지고 가상대결을 붙여봤을 때 만약에 5% 이내 차이로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낙담하는 후보들이 많아지고 보수 진영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거 해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전까지 굉장히 선거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경제 실정, 이번에 사실 추석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특히 자영업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뭐 가족들이랑도 이런 불만사항이랑 많이 토로하시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진짜 전화 많이 받는 분들이 누구냐면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뭐
업종 때문에 지원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짚어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저는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올 초에 이제 운영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금 뭐 다 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운영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 가장 어려운 분들이니까 대출을 받은 것일 텐데, 그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이제 덜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경제 관련 이슈에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저희 야당이 계속 파헤쳐 나갈 테니까요. 이런 부분 주변과 많이 얘기하시면서 좀 문제점들을 소위 말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우리가 아주 열성 콘크리트 문재인 지지자라는 사람들도 본인이 어떤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게 하여튼간 중도적인 어떤 이런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중도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올 추석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여름이 덥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가을이 되면서 이제 또다시 코로나가 더 유행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집회나 이런 것들이 보호수 진영에 다시 한번 어쨌든 좀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세련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같이 투쟁하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